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앱스로트 맘스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달 동안 계속 어떤 주제로 또 우리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또 훈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고 올려주셔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육아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 드릴 건데요.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메일아이 전문가 상담으로 또 우리 어머님들에게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주고 계시는 우리 변영신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변영신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령별 훈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이가 발달적인 특성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무의식적 반사행동 시기예요. 욕구 행동 시기예요. 우리 아이가 식탁에 앉혀놓으면 숟가락을 자꾸 던져요. 16개월짜리가 18개월짜리가 숟가락을 던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이든 손에 잡히면 던지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숟가락 던지는 행동이 발달 과정상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훈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는 거 주면 안 되죠. 뭐든지 잡으면 못 던지게. 그럼 얘는 욕구불만 쌓여요. 왜? 던지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인데. 그래서 방 한쪽에다가 볼풀 같은 거 모아놓고, 내지는 뭐 던져도 되는 공 같은 거 두고 이거는 던져. 그러면 어때? 거기 가서 실컷 던지고 놀아요. 그 대신 테이프를 해놓고 여기 오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일러주셔야 돼. 여기 와서 초기엔 다 던져요. 모르니까.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이가 여기선 던져도 되고 여기선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허불호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도덕성, 윤리성, 질서 지키는 초석이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쾌, 불쾌, 호, 불호에 대한 감정 지각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불쾌감 지각을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엄마가 얼른 다가가 주셔야 돼요. 우는 게 습관화되면 얘한테 고착이 돼요. 그래서 칭얼거리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0에서 24개월에는 아이 행동 바로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머님 스스로 주변을 살펴줘서 고집스러운 아이 만들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어때요? 주변을 살펴주고 아이랑 스킨십 충분히 해주고 혼내지 말고 반복 훈련해줘서 아이한테 바른 행동하기를 기대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는 아이 감정을 읽어주면서 올바른 일상생활 습관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해줘야 돼요. 이 장소 가면 우리 엄마가 목욕을 나를 시키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 장소 가면 내 입에 뭐가 들어오는구나. 아이는 먹을 준비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우는 이유가 불안해서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길러진 아이가 내가 책상에 앉는구나. 그럼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초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훈육의 초석이라는 거. 아이로 하여금 적절한 감정 표현 하게 해주고 엄마 역시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가 컸어요. 3, 4세가 되면 좋아도 조금 좋고 많이 좋고 감정이 분화 발달해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던지기식, 짜증내시기식, 들어눕기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훈육의 기본적인 시기는 3, 4세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지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고집스러운 행동 표현하는 시기. 이 고집스러운 행동은 자율성의 초석이 됩니다.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고, 이때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성공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성공 성취감이라는 건 주변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연령별로 훈육 3, 4대 때는 규칙적인 일상생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규칙, 한계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 아이의 주도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보장되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충분히 칭찬해주고 일관된 양육 태도. 아이 스스로 감정을 자기가 모를 때 있어요.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화가 난 원인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로 하여금 내가 왜 화가 났고 화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지각시켜주면 어때요? 얘는 또 다른 환경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해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 대신 이제 엄마가 이렇게 화날 수 있으면 던지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죠. 반복해서 알려주면 아이가 던지는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행동을 점차 조절해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한테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대안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시금치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당근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금치 먹을 거야? 당근 먹을 거야? 내지는 2개 먹을래? 하나 먹을래? 그러면 애는 얼른 대답해요. 1개 먹는다 그래요. 그렇게 아이한테 대안을 주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세 이상이죠. 미운 7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5세부터는 아이가 굉장히 자아주도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중요한 게 엄마들이 조금 고급스러워지길 바라요. 일단 아이를 아이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아이를 조금 준 어른으로 대하세요. 젠틀하게 대하시라는 거예요. 표현 언어가 굉장히 아주 유창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해력도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충분히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거티브하게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의 성격은 부정적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고 지시보다는 질문 많이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원인 결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되 즉석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이해를 했는지 말했는지. 왜? 아이는 한 번 해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에 의한 성취감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기 일상생활을 계획표를 설계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단순한 장보기도 냉장고 한번 봐. 우리가 오늘 메뉴를 이걸 할 건데 뭐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줘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설계를, 간단한 것부터. 그러면 얘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가 이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의 모범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슈퍼 갈 때 기다려주는 거, 새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새치기가 그 새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음 안 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엄마가 조금 도덕적인 엄마, 바른생활 엄마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기르는 대화 기술, 감정을 읽어줘라, 선택권을 주어라. 선택권 주는 방법 아시죠? 2개 먹을래? 1개 먹을래? 지시나 명령형보다는 오픈형, 열린 질문을 대화를 해라. 공감적 경청, 이래서 속상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적인 태도로 훈육해라. 신뢰 구축은 어때요? 0세에서 24개월까지는 아이가 울면 얼른 가주시라고 얘기했어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엄마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은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은 제어하시라는 거. 훈육의 대상은 아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훈육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때문에 어머님이 예쁘고 멋지게 하고 다니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엄마들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안 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데 정말 이게 안 되는 일일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안 돼라는 말은 연령별로 24개월 이전에는 안 돼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개월 이전까지는 아이가 본능적 욕구 행동을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아이로 하여금 허용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수용 언어가 발달되고 자기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기, 개인차가 있어요. 빠른 아이기는 28, 9개월부터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이후가 돼야지 이제 의지를 갖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돼, 안 돼를 구분해 주는 게 좋죠. 아이들이 한참 잡고 쓰고 걷고 할 때는 의자나 침대 위에 올라가서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위험한데 라고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이의 성장 단계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파에 아이가 올라가려는 거는 소파는 어떻게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다가 안정장치 해두시는 게 좋죠. 푹신한 이불을 깔아주신다. 아이가 떨어져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도톰한 스폰지 이불 내지는 이불을 요즘은 또 두껍게 많이 깔아서. 깔잖아요. 네. 매트도 많이 까니까. 네,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마음껏 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 어머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 훈육 방법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의 훈육 방법도 다르고 엄마와 아빠의 성향도 굉장히 네. 다르다고요. 성격이 다르니까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아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면 아이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원칙은 혼을 내실 때는 두 분이 같은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아빠도 사람인지라 혼내는 스타일하고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엄마가 혼날 때 혼내고 나서 아빠는 이리 와 혼났어 이리저리 혼났구나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혼낼 때는 똑같이 두 분 다 같은 태도를 보여주시고 달래는 건 될 수 있으면 혼낸 사람이 달래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